안과병동에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한 80세 환자 박선유가 심장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선유의 자매들은 친절병원을 의료 과실 명목으로 고소했고 친정병원장의 사과와 배상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노인 낙상 사고인 줄 알았던 박선유 사건은 발생 직후 드러난 수많은 정황과 증언으로 사건의 국면이 뒤집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N 박지연입니다. 저는 데이듀티고요. 이브닝과 나이트는 다른 RN이 간호해드릴 겁니다. 이쪽 환희를 입으시면 되고요. 이쪽 패드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간호사 호출하실 때는 콜벨을 누르시면 되고요. 페인이 느껴지시면 스테이션으로 오시면 되세요. 아니 제가 귀가 안 들려서 그런데. 아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 높은 침대는 어떻게 올라가지? 잘 올라갈 수 있겠소? 아 시끄러워. 박선유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병동 내의 수많은 증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증인들은 낙상의 원인을 박선유 씨로 꼽고 있었는데요. 낙상이 박선유의 고의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유 씨의 장남 고진말 씨는 모든 증언은 조작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80세 노인이고 여자예요. 그리고 관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은데 담당 간호사라는 사람이 휠체어도 마련해주지 않고 침대도 알아서 올라가라 했다면서요. 아니 그리고 낙상 예방 지침인가 뭔가 그거 설명해줬다고 하는데 노친내가 눈도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읽냐고요. 이건 환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방치한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셔서는 자꾸 옷에 실례를 하세요. 아니 얼마나 병원 생활이 고되었으면. 아니 우리 아버님도 보호자이기 이전에 몸이 성취한 노인이세요. 보호자랑 환자가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병동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왔어야죠. 그야말로 방치였어요. 간호는커녕 어머님을 양팔을 이상한 끈으로 묶어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이고, 왔는가. 어머니 주무세요? 어머니 왜 안 일어나세요? 이게 뭐예요? 글쎄, 이걸 왜 묶어놓은 거예요? 모르겠는데. 어머니, 아니 이걸 왜 묶어놓으신 거냐고요? 간호사 어딨어요? 아까 뭐 누르라고 했는데. 뭘 누르라고 했다고요? 아니 설명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어머니, 또 노인네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사기도 쳤대요. 알아보니까 노인성 백내장은 입원할 필요도 없고 1박 2일 정도라던데 아니 노인네 상대로 4박 5일을 입원하라고 했지 뭐예요? 또 무슨 자작을 벌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자꾸 아버님을 어머님 곁에서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로는 자꾸 이상한 주사를 맞추려고 하고 어머님은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또 아버님이 간병하시려고 해도 모든 행동을 막으셨어요. 아니 마누라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학대예요, 학대. 아버님께 타당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인이라고 해도 아버님이 어머님 배우자세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을 할 수가 있나요? 어머님은 병원에서 병을 얻어가셨고 아버님은 마음의 병을 얻어가셨어요. 요즘은 젊은 여자만 있으면 움츠러드세요, 자꾸. 얼마나 주눅이 들었으면 그러겠냐고요. 고진말 씨와 그의 부인은 친절병원에서 노인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감금, 결박, 그리고 보호자와의 격리가 수차례 일어났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상한 약물을 강제로 주입해 환자의 정신을 잃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그래요, 보호자분은, 남편분은 사실 박선생님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노인 환자를 낙상 주의 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사이드레일 사용법도 알려드렸고 또 따로 페이퍼도 드렸다고요. 약물 사용은 박선여 씨가 자꾸 악몽을 꾸시고 가끔은 침대 밖으로 떨어질 정도로 몸부림을 치셔서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편히 주무시라고 수면제를 놔드렸을 뿐이에요. 또 처방도 받았고요. 억제
옥제대의 경우는 수술 후에 자꾸 눈을 비비시려고 하셔서 회복을 위한 회복 간호 중재였어요. 격리는 목욕과 탈의를 위해 잠시 나가 계시라고 한 것뿐이었고요. 또 자꾸 막 환자분께 손대시고 하는데 소독도 되지 않은 손으로 지저분하게 자꾸 만지시고 그럼 2차 감염이 된다고요. 또 옷도 남루에서는 신발에는 흙이 항상 묻어 계시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환자들이 싫어한다고요. 저희도 남편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서서 근무합니다. 남편분은 병동에서 사고 치시거나 아니면 스테이션 주위에서 계속 서성대시고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아니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되지. 굳이 계단을 이용하셔가지고는 넘어져서 다치시기나 하시고. 아니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가 두려웠다니까요. 억제대와 약물 사용 타당한 건가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약 2주간 눈을 비비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보호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환자가 자꾸 눈을 비비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목욕 같은 경우에는 눈에 물이 들어가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께서 직접 목욕을 시켜주시는 수고를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완전한 처치로 안구내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력이 영구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보호자와 환자를 격리시켰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방치라기보다는 회복을 위해서 환자 보호자를 격리시켰던 것 같습니다. 또 약물 같은 경우에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투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진말 씨의 말처럼 격리와 감금, 학대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봤다고요. 담당 간호사는 보호자인 남편에게 환자의 회복을 위해 주의사항을 번번이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호자가 귓등으로 흘려버렸고 또한 간호 과정에 보호자의 빈번한 간섭으로 인해 간호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선여 씨의 자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무리 진정제나 억제대가 박선여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병원의 구속이고 강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핵심이었습니다. 설령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자세하고 쉬운 설명을 통해 환자를 이해시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환자에게 권고해서 이끌어낸 동의는 환자의 자의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강제에 가깝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고진말 씨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보통 백내장 수술은 가벼운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엄마가 더 힘들어 보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고관절 부분에 캐스트를 하고 계셨고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분명 눈 수술하러 가신 노인네인데 병원에 더 하나 없던 이유.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온몸은 흑투성이에 절뚝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보호자 자격으로 어머니 옆에 계셔야 할 분이 밖에서 배회하고 있더군요. 저희는 친절병원 행태에 분노했고 그래서 소송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소송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 내 잘못이야. 아내가 폐쇄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내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 예전처럼 다리가 튼튼했으면 업고라도 내려가지. 계단도 많이 내려가 봤는데 여기도 큰일 나겠더구만. 그 왕관기인가 뭔가 하는 거, 그 매달려서 내려가는 거 있잖아. 그거 풀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가? 젊은 사람들이야 뛰어내려가지. 우리가 계단을 타고 뛰어내려가 아니면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 뭐 젊은 사람들은 우리 업고 내려가겠어? 그래서 계단을 세보다가 내가 미끄러졌지 뭔가. 무섭다길래 같이 침대 올라가서 같이 잤는데 아니 그 새벽에 그 사이에 아내가 떨어졌지 뭔가. 아니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서 못 올라오고 거기 그대로 누워있다는 거야. 입원은 진마리가 말렸는데 다 내가 생떼를 썼어. 진마리 힘들까봐 내가 4일 동안 입원하자고 한 거야.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었어. 그 녀석이 오해한 거야. 병원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네. 박선여 씨의 남편은 선녀의 추락은 나무꾼에 의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선녀를 사랑했던 나무꾼이 선녀를 하늘에서부터 붙잡아준, 어떻게 보면 추락시켰던 구전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기억하십니까?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이 의도치 않게 아내의 회복을 방해했고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선녀 사건은 이렇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러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